오늘부로 집에서 나가달라. 그 말은 마치 얼음 송곳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아들 녀석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40년 동안 쌓아올린 가장이라는 신분은 그 짧은 한 문장에 무너져버렸다. 가방 하나가 있었다. 내가 늘 여행 가방이라 부르던 낡은 회색 캐리어. 그 안에는 옷 몇 벌, 오래된 약 봉투, 그리고 아내가 죽기 전 내 손에 쥐어준 작은 성경책 한 권.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도 이제 스스로 좀 살아보셔야죠. 저희도 애 키우고 일하느라 바빠요. 아들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시선을 피했다. 며느리는 뒤에서 말없이 아이를 안고 있었다. 둘 다 나를 바라보지 않으려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렇게 무거운 존재였단 말이냐? 나는 잠시라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허리를 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문이 딸깍 닫히는 순간 나는 이상했다. 분명 사람 소리는 없는데도 온 집안이 나를 밀어낸 듯한 느낌이었다.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다. 불 켜진 창문. 그 속에서 들릴 텐데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가.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고 2번의 허리 수술도 견뎠으며 내 욕심이라곤 단 한 번도 부려본 적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버려졌다. 버스 정류장에 앉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비였다. 차갑고 잔인했다. 비 맞는 노인을 사람들은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걸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가. 휴대폰을 켜니 아들의 마지막 문자만 남아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어쩔 수 없음인지 무엇을 감추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다. 나는 결국 주변에 있는 작은 고시원에 들어갔다. 방은 신발 2켤레 놓으면 꽉 차 보일 만큼 좁았다. 벽지는 벌써 곰팡이 자국이 있는데도 방 주인은 당당하게 말했다. 요즘 방이 없어서요. 이 정도도 운 좋으신 거예요. 나는 웃었다.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새벽 2시에 문득 깨달았다. 내가 버려진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 때문이 아니라는 것. 아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버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어도. 그 일? 무슨 일? 나는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했다. 이상할 정도로. 속으로 생각했다. 도대체 내가 뭘 저질렀단 말인가? 그때였다. 문 밑으로 누군가 종이 한 장을 밀어 넣었다. 고시원 복도에는 발자국 소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잊은 것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내가 버려진 건 단순히 가족의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기억을 지우려 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알고 말겠다. 내가 왜 버려졌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그리고 나를 버린 그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남겨야 할지. 불 꺼진 고시원 방 안에서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복수를. 하지만 그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보복이 아니다. 진실을 찾아내어 모든 것을 뒤집는 복귀의 시작이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나는 두려움보다도 이상한 희망이 조금 더 컸다. 고시원 방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다. 밤새도록 툭툭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 파묻힌 기억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마치 기억해라, 기억해라 하고 속삭이듯. 문 밑으로 들어온 종이를 다시 펼쳐들었다. 당신이 잊은 것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저 글씨체는 어딘가 낯익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머리 한쪽이 묵직하게 막혀버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보낸 걸까? 그리고 왜 지금이었을까? 새벽 4시 잠은 오지 않았고 방 안은 이미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대로 있으면 미칠 것 같아 결국 새벽 버스를 타고 집 쪽으로 향했다. 돌아갈 집은 없지만 도망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아들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도착하니 경비 아저씨가 나를 보자마자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여기 오지 마세요. 아드님이 다시 오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신고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건 저도 모릅니다. 다만 오지 말라는 말씀이 워낙 강해서. 말끝이 흐려졌다. 경비 아저씨는 미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 뒤에는 두려움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아들까지 두려워하는 뭔가가.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걷다 보니 어느새 아내의 납골당이 있는 작은 공원형 묘지까지 오게 되었다. 아내의 사진을 보니 오래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여보, 당신은 알고 있었어? 내가 왜 이렇게 버려졌는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틀을 쓰다듬었다. 아내는 생전에도 말수가 적었지만 어떤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예민했다. 특히 가족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런데 그 순간 사진 옆에 놓여있던 꽃다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 꽂은 듯 싱싱했다. 그 꽃다발 속에는 접힌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꺼내 읽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린 알고 있습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입니다. 제이. 제이? 나는 제이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가운데가 순간적으로 저릿하고 아파왔다. 그건 마치 누군가 내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문을 걸어 잠근 듯한 느낌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아프지? 누구지, 제이는? 그때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선생님? 나는 돌아섰다. 검은 패딩을 입은 50대 남자였다. 여기저기 낡아 보이는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누구시오? 내 목소리는 분명하게 나간 듯했지만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전 그 사건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사건. 아들이 말한 그 일.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어둠. 기억을 잃은 건 선생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바람이 흩날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겁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게 무슨 소립니까? 누가 왜?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천천히 말했다. 선생님 가족입니다.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죽은 아내까지. 모든 장면이 겹쳐졌다. 속으로 생각했다. 말도 안 돼. 내 가족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하지만 그 남자는 더욱 단호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선생님은 가족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베어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게.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는 뒤돌아 걸어갔다. 나는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로소 깨달았다. 내가 버려진 건 내가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이 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기 때문이란 걸.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아들 집 방향으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등골이 차갑게 식었다. 왜인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 소리는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걸. 구급차 사이렌이 아들 집이 있는 방향에서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오직 한 생각만 맴돌았다. 무슨 일이 생겼다, 우리 집에. 나는 거의 뛰다시피 언덕을 내려갔다.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다. 아파트 단지가 보이자 나는 이미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었다. 단지 입구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불빛이 번쩍였고 경비원 2명이 사람들을 막아 세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묻자 한 아주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대답했다. 16층에서 누가 쓰러졌대요. 젊은 부부라던데.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다. 16층. 아들이 사는 층이었다. 나는 인파를 뚫고 앞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나 경비원이 강하게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버님, 안 됩니다. 지금은. 비키시오. 내 아들이야. 나는 거의 울부짖었다. 경비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얼굴을 굳혔다. 아드님이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오시면. 나는 그 말을 더 들을 수 없었다. 가슴이 막혔다. 눈이 흐려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아채듯 끌어당겼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들키면 더 위험해요. 돌아보니 그는 아까 공원묘지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던 검은 패딩 남자, 즉 제이였다. 당신 여기 왜? 묻지 마십시오. 지금은 일단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가 내 팔을 더욱 세게 잡아 끌었다. 그러나 나는 뿌리치고 그의 어깨를 밀었다. 내 아들이 안에 있다는데 어떻게 그냥 가라고 할 수 있어? 제이는 잠시 날 바라보다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나타나면 일이 더 악화됩니다. 지금 쓰러진 사람도 선생님과 그 사건이 얽혀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또 한편으론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느껴졌다.
왜냐면 산발적인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에서 간헐적으로 번쩍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붉은색, 비명, 어두운 방, 누군가 쓰러져 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누가 고의로 가린 것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왜 기억나지 않는 거야?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했길래? 제이는 내 혼란을 읽은 듯 나직하게 말했다. 기억이 돌아오면 선생님은 아드님을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드님도 선생님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날 가르며 지나갔다. 그게 무슨 뜻이요? 나는 털린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요? 제이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선생님이 기억을 잃기 직전 가장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바로 아드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다. 두 손이 떨렸다. 무슨 뜻이야 도대체. 더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는 단호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들이 쓰러져 있다는 소문이 퍼져 군중이 더 몰려들었다. 구급대원이 들것을 끌고 나오는 모습도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제이가 다시 내 팔을 붙잡았다. 정말 죽고 싶습니까? 지금 나타나면 바로 끝입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웠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마치 나를 지키려는 듯한 눈빛. 선생님을 겨냥한 누군가가 아드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저 사람 아까부터 수상했어. 손가락이 우리를 향했다. 군중의 시선이 몰리기 시작했다. 제이는 낮게 속삭였다. 지금 뛰세요. 그리고 그는 내 등을 힘껏 밀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골목 안으로 달려갔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소리와 구급차 경적이 뒤섞여 울렸다. 어둡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자 겨우 조용해졌다. 나는 벽에 기대 헉헉거리며 숨을 골랐다. 그때 폰이 울렸다. 발신자. 아드.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들려온 첫 마디는 아버지 도망치세요. 그날처럼 다시는 잡히면 안 돼요. 순간 전신이 얼어붙었다. 그날? 다시는 잡히면 안 되는 그날? 너 그게 무슨? 그러나 아들은 떨린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다.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 아들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들의 두려운 표정이 아주 짧게 번쩍하고 스쳤다. 그리고 정말로 믿고 싶지 않은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려 퍼졌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내가 알던 나도,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도. 그리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가지 두려운 생각을 했다. 정말로 내가 그날 아들을 해치려 했던 걸까? 아들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아버지가 날 죽이려 했던 그날 말이에요. 나는 골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벽에 기댄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피부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머릿속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내가 정말 그런 괴물이었단 말인가? 내 아들을 직접?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기억은 흐릿한 가림막 뒤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들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부정보다 먼저 공포를 느꼈다는 점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억이 있다, 단지 내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때 소리 없이 어둠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그날을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제이였다. 그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빛은 동정도 냉정도 아닌 마치 나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복잡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말해줘. 대체 뭐가 진실인지. 내가 왜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거야? 제이는 잠시 날 바라보더니 숨을 들이켰다. 진실의 첫 조각부터 말해드리죠. 선생님이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은 50년 전 그 사건입니다. 나는 의아해졌다. 50년 전? 지금 일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제이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드님은 선생님이 숨긴 과거의 피해자의 유족입니다. 그 말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누굴 죽였다는 건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요? 제이는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은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목격자였고 그때의 침묵은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렸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목격자, 침묵, 그리고 희생자. 마치 수십 년 전의 냄새가 바람결에 스쳤다. 축축한 흙 냄새, 털썩 쓰러지는 누군가의 그림자, 그리고 어두운 창고 안에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아들의 눈. 잠시였다. 하지만 분명히 보였다.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왜 이제야 기억이 스치는 거지? 도대체 내 머릿속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제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선생님 가족이 한 일입니다. 가족? 내 가족이 내 기억을 지웠다고?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을 지운 건 아내분이었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느낌이었다. 아내가 내 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는 씁쓸한 웃음이 입술에서 비틀려 나왔다. 말도 안 돼. 그 사람은 평생 나를 지켜주기만 했어. 나를 보호하려고 거짓말 한 적은 있어도 기억을 지운다니. 바로 그 보호 때문에 지운 겁니다. 제이는 낮고 침착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진실을 알게 되면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누군가가 무너질 걸 알았으니까.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누구 때문이지? 제이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날 그 사건의 진짜 가해자는. 그 순간 갑자기 골목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다. 아버지!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아들이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구급차에 실려갔다던 그는 도망친 듯 보였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하고 떨렸다. 제 말 듣지 마세요. 저 사람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멈춰요. 제이가 낮게 말했다. 이미 늦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진실을 알 필요가 있어. 아들은 공포에 휩싸인 얼굴로 외쳤다. 아버지, 기억나면 안 돼요. 그날 아버지가 본 그 사람은, 가해자는, 바람이 멈춘 듯 조용해졌다. 아들과 제이가 동시에 외쳤다.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본 건, 나도 저 사람도 아니야. 나는 숨을 삼켰다. 아들은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날의 진짜 가해자는 바로 어머니였어요. 순간 온 세상이 멈춰섰다. 아내, 내 평생의 사랑, 가족을 위해 희생한 사람, 나를 버티게 해준 단 하나의 존재.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왜? 왜 내 기억에서 아내의 얼굴만 흐려져 있었던 거지?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거짓 자백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기억을 지워버린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족이 나를 버린 이유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돌아오면 우리 가족은 다시 한번 파괴될 테니까.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기억을 되찾아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인가? 혹은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진실을 묻어둘 것인가? 그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다.